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우리 주식시장 10월의 패닉 국면을 거쳐서 11월에는 진정과 회복 국면 이어갔습니다. 12월 1일 이 미중 정상들이 그동안 이어왔었던 추가 관세 부과를 멈추고 세부적인 협상 타결을 위한 휴전에 들어가게 된다면 과연 주식시장 안도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전히 녹록치 않은 시장의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아직은 우는 아이 떡준 수준이고요. 또 관세 정쟁 같은 경우는 미중 양측에서 모두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장기화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현재 두 정상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더 나왔을 때 정치적인 위상에 금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두 정상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일단은 붙잡고 있는 머리 끄덩이를 놓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트럼프, 시진핑 이 세 사람 과연 이들의 행보가 글로벌 경기에 흠집을 내게 될 것인지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악재와 산적해 있는 변수들로 주식시장의 짐은 무거운 상황입니다. 이들 때문에 국내 경기의 사이클 둔화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역시도 여전합니다. 이 가능성이 경감되는 시점이 나와야 주식시장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요. 세심하게 다양하게 지표들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되겠지만 오늘은 일단 시장의 방향성과 전략 차원에서 조금 더 심플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 살펴보시죠. 글로벌 경기 사이클을 가리킵니다. 2017년 11월에 그 이후부터 수축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와 글로벌 주가지수를 비교한 차트를 현재 보고 계시는데요. OECD 경기 선행지수 2016년 5월부터 18개월 동안 확장 국면을 이어나가다가 2017년 11월에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과거의 경기 사이클을 살펴봤을 때 수축과 확장 국면 평균적으로 17에서 25개월 지속되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번 경기 수축 국면은 따라서 내년 4월에서 12월 이 사이에서 저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는 글로벌 주가지수 차트와 방향성이 일치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글로벌 경제 수축 국면에서는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보여주기 어렵다는 점을 이 차트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은 올해 주가지수 하락은 국내 내수 부진이라든지 미중 금리 인상 그리고 무역 전쟁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글로벌 경제가 수축 국면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하락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복잡한 시장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글로벌 경제의 확장과 수축 국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도 여러 경제 지표 쓸 것 없이 이 OECD 경기 선행지수만 봐도 무방하다, 방향성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따라서 글로벌 경제의 저점이 언제 올 것인가 이것이 시장의 초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찾는 과정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금리 인상 또 인프라 투자 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이러한 것들로 글로벌 경제가 바닥을 완전히 확인하기 내년에 어렵겠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바닥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이야기하고요. 내년 한 해 동안 이 과정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를 보여주기 어려운 한 해가 2019년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단 미중 관세 전쟁을 멈추게 된다면 이것을 휴전하는 데 합의를 하게 된다면 무역과 둘러싸이는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요. 복잡한 시장의 심플한 전략은 바로 현금입니다. 지금 시장 순환매 속에서 일부 반등한 종목들 차익 실현하라라는 전략들을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현금 마련의 전략이지만요. 이런 전략도 있습니다. 요즘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재테크 전략을 세우는 젊은 세대들, 이 중장기적인 플랜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해외 경험이 많고 금융에 대한 공부, 금융 교육을 받은 이들로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동시에 현재의 삶과 미래의 노후를 함께 준비하고 병행해 나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적은 돈이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둔다면 일에 묶이지 않고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전에 그 미국에서 파이어족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들은 고액 연봉자들이고요. 조기 은퇴를 하기 위해서 아주 빠르고 크게 불리기 위해서 사실은 현재를 다소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국내 스마트 3040 재테크족들은 연초에 비트코인이라든지 부동산의 광풍에 대해서 보다 차분하게 대응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시기를 놓쳤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년 7% 이상의 수익을 꾸준하게 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 극단적으로 높지 않고요. 원칙 역시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투자 위험에 따라서 금융 자산을 분산시켜 두고요. 또 국가별로, 지역별로 분산시켜 둡니다. 그리고 매월 지분을 늘려나가는 전략인데요. 중요한 것은 매월입니다. 월급의 30에서 40%의 현금, 이 현금을 가지고 매달 포트폴리오에 투입을 시킨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 스마트 3040 재테크족들 가운데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전체 100%의 포트폴리오 가운데서 저축을 50% 하고요. 중위험, 중수익 쪽을 30%, 빅머니 선물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ETN 그 투자 상품 이런 것들이 중위험에 속하죠. 그리고 고위험, 고수익 포트 쪽에 20% 비중을 분산시켜 둡니다. 그들은 중장기적으로 배당을 꾸준히 많이 준 기업을 특히 선호를 하고요. 그런 기업들이 선진국에 많다고 귀뜸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투자는 매우 심플하고요. 매우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복리 효과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들의 플랜은 1, 2년에 그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까지 최종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나갔을 때 매년 7% 수익과 월급의 40%만을 가지고도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한켠에 이러한 심플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고 실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